성지고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원격이 이번에 2주간 돼서 되게 원격 기간으로 인해서 이렇게 수업하는 것들이 많아질 텐데 여러분의 적극적인 집중과 관심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그 신생아에 관해서 할 건데 잠깐 PPT에서 일부만 보고 다시 이제 프린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는 신생아 그 다음에 신생 운동 발달, 모유의 이점 이런 거 할 건데 사실은 해보니까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1, 2 정도만 하겠습니다. 자, 발달 단계를 보면 우리가 저거 임신과 출산을 끝냈기 때문에 이제 신생아, 영아, 유아, 아동, 청소년기 이렇게 발달 단계가 있는데 신생아, 영아, 유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보통의 인간과는 굉장히 많은 발달 단계, 신체적 능력 또 정서적인 그런 상태가 되게 많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 신생아기, 영아기, 유아기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되고요. 아동기는 또 되게 많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 세 단계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이거 위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기가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볼 때마다 너무 웃음이 나오지만 실제적으로 이 아이들을 키우려는 것은 되게 큰 어려움들도 있죠. 그래서 보는 것과 좀 많이 다르죠. 자, 우리 인간들의 신체 비율의 변화예요. 이 두 쪽에 있는 요 아이들은 뱃속의 아이들이어서 2개월 된 태아는 거의 2등신이죠. 그래서 머리의 그 비율이 되게 크고 점점 뱃속에서는 뭐 거의 한 3분의 1 정도 되다가 나오면 4분의 1이 돼요. 그래서 나오면은 사실 태어난 그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 머리의 크기가 가장 크고 가장 무거운 단계가 되죠. 그래서 4등신이다가 점점 해서 여러분처럼 이제 거의 성인과 유사한 신체 비율을 가진 사람들은 8등신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발달의 순서를 보면 발달은 머리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이렇게 발달이 일어나요. 그래서 인간은 머리가 먼저 발달하기 때문에 아이라고 해서 머리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머리의 비율, 그 가장 무겁고 또 머리의 그 크기로 인해서 되게 그렇죠. 점점 아래로 내려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팔, 다리 이렇게 중심에서부터 팔 쪽으로 내려가서 아이들이 태어나서 먼저 피아노를 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은 없고 태어나자마자 발가락으로 게임기를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TV 리모컨을 작동한다든지 이런 아이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발달은 이런 순서가 있다는 거. 자, 그 다음 점점 내려가서 그 그래서 아이들 머리는 그 출산을 용이하기 위해서 머리뼈가 있는데 이 머리뼈가 되게 유연해 하거든요. 그래서 머리뼈가 휘어지면서 엄마 몸 밖에서 나오는 건데 이 뼈를 잘 보면 구멍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두개골을 보게 되면 이 뼈들이 다 메워져 있는 게 아니라 뼈들이 이렇게 다 열려져 있어서 사실 이 뼈들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그 출산의 그 압력으로 인해서 머리가 조금 휘어져서 이렇게 좀 갸름하게 된 형태로 있다가 몸 밖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멍들은 이렇게 앞에 뒤에 이렇게 숨구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은 태어나면 이렇게 황달이라는 증세가 있어요. 황달. 황달이란 말 뜻은 얼굴이 이렇게 갈색으로 변한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얼굴서부터 시작해서 몸통, 뭐 손, 심지어 눈알까지 다 이렇게 노랗게 변해요. 이렇게 변하는 이유는 아까도 여기서 보여줬던 것처럼 신생아기에는 그 적혈구에 있는 빌리루빈이라는 그 색소가 있거든요. 이 색소들이 잘 그 간에 가서 이게 그 해독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해독이라기보다도 거기서 흡수가 막 돼야 되는데 간 기능이 미숙해서 이것이 혈중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신생아 황달이라고 하고 정상화하고는 굉장히 많이 구별됩니다. 대부분은 좀 시간이 지나면 정상화로 바뀌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떤 파장이나 빛을 쪼이면 이런 그 빌리루빈 색소가 파괴가 되면서 아이들의 황달에서 좋아져요. 이렇게까지 치료받는 아이들은 많지 않지만 황달에서 조금 얘들을 좀 빨리 회복시키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이런 처치를 많이 하시죠.
지금부터 할 거는 신생아 반사작용인데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반사작용은 머리에 있는 이런 신경의 뇌의 작용이 아니라 그냥 반사작용이라서 자동 반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뇌관이라는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하는 거라서 조금 더 지금의 여러분의 뇌의 사용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되게 어려운 반사 중에 모로 반사라고 있거든요. 이렇게 아이를 세웠다 확 눕히거나 그러면 앞에 있는 무슨 물체를 껴안을 듯이 이렇게 팔을 버둥거리면서 안으려는 태도, 다시 말하면 머리를 탁 숙이거나 놀라게 하거나 그러면 아이가 무엇을 붙잡으려는 이렇게 반사작용을 보이는 것, 이것을 모로 반사라고 하죠. 나머지 반사들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수업에서 하겠습니다. 모로 반사는 좀 특이해서 다시 한번 보여준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반사의 동영상은 아까 이제 여러분이 봤거나 이제 앞으로 볼 건데 이 반사작용은 신생아의 독특한 특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알아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프린트를 해봅시다. 자, 프린트. 자, 발달에 대해서 해봅시다. 자, 아까도 말했듯이 이 발달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성장으로 생각하는데 성장을 포함해서 노화도 발달이에요. 그래서 이 발달이라는 것은 아이들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망이 될 때까지 하는 모든 변화, 이걸 발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발달은 아이들만 일어난다라고 하는 얘기는 틀린 얘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사망하기까지 키, 체중의 변화라든지 운동, 정신적 기능 모두 다 발달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발달에는 특별한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에 대해서 하나씩 봐봅시다. 자, 발달의 원리. 처음에 발달은요, 발달은 개인차가 있는 특징이 있어요. 개인차. 누구는 되게 키가 크고, 누구는 키가 작고, 누구는 눈 색깔이 뭐 파랗고, 또 누구는 머리숱이 점점 많아지고, 또 누구는, 뭐라고 할까? 점점 팔다리가 길어지고, 그래서 이 발달에는 사람들마다 되게 차이가 있죠. 이거 개인차라고 하고, 또 발달의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유전이 더 우세하냐 아니면 환경이 우세하냐 이런 논란이 진짜 많았었어요. 그래서 누구는 유전이 더 센데 환경이 도와주는 거다. 아니야, 환경이 더 세. 예를 들어 볼까? 어느 쌍둥이가 있었는데 쌍둥이 쌍생아 일란성. 그럼 똑같겠죠. 근데 하나는 미국에서 키우고요. 정말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하나는 아프리카. 뭐 부모님이 잘 둘 다 키울 수 있는 여력이 안 됐겠죠. 근데 두 사람이 나중에 만났는데 전혀 다른 사람이 돼 있더라. 그래서 환경학자들은 야, 그 봐라, 유전적으로 같아도 환경이 다르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지 않니? 라고 말했는데 또 유전학자들은 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건데 아빠랑 똑 닮은 아들, 엄마랑 똑같은 딸, 이런 거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싸우지 않고, 그래, 발달은 유전하고, 그 다음에 환경하고 두 개의 상호작용이야. 둘 다 큰 영향을 미쳐. 이렇게 결과를 냈죠. 그 다음 발달의 각 영역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밀접하게 예를 들까요? 여러분 이거 혹시 알아요? 우리가 그 밥을 먹을 때 딱딱한 걸 씹잖아요. 딱딱한 견과류 또는 아니면 뭐로 하나 저기 오징어 뭐 껌같이 이렇게 딱딱한 걸 먹는다. 그러면 이거 주로 어디냐면 어금니에서 하죠. 어금니에서. 근데 이게 어금니에서 딱딱한 견과류, 오징어, 껌을 딱 씹게 되면 이게 딱딱딱딱 하면서 충격을 줘요. 어디에 충격을 주는지 아세요? 충격을 뇌에 줘요. 그러면 뇌가 충격을 받잖아. 그러면 뇌에서는 이 충격으로 인해서 희한하게 뇌가 발달된대요. 그래서 이 딱딱한 견과류라든지 오징어라든지 아니면 쌀 중에 이렇게 찐쌀 같은 거 있어요. 찐쌀.
이렇게 뭐 아주 딱딱한 거 이런 거를 막 씻게 되면 이런 것이 오히려 뇌를 발달시킨 영향이 있대요. 어금니 이빨하고 뇌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런데 서로 영향을 준다는 거죠. 또 하나 예를 들까요? 내가 아주 멋진 그 여행을 갔어요. 여행을 가서 경치를 봤는데 너무 멋졌어. 예를 들어서 뭐 그랜드 캐년 같은 데를 갔더니 너무 멋져가지고 내가 그 경치에 압도당했어. 그럼 어떤 이거는 경치를 보는 건 눈으로 봤잖아요. 근데 압도당하면요 내 피부가 어떻죠? 소름이 돋죠. 눈하고 피부는 전혀 다른데 눈이 피부에 영향을 주죠. 이거 비슷한 거 있어요. 내가 여기서 음악회 콘서트를 갔어. BTS라고 칩시다. 콘서트를 갔는데 내가 멋진 음악을 들었어. 너무 멋진 음악을 듣고 너무 멋진 공연을 봤더니 눈과 귀로 봤더니 이것 역시 피부가 소름이 돋았어. 전혀 눈과 귀 이거 다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실은 발달은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서로의 그 영역들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눈만 발달시켜야지 머리만 발달시켜야지가 아니라 다른 신체적인 부분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골고루 발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발달은 계속적인 과정이지만 그 속도는 일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는 초등학교 때 키가 160이 됐다가 평생 160이 된 사람이 있고 누구는 초등학교 때는 130인데 막 180이 되는 사람도 있고 막 이러죠. 그래서 그 속도가 일정하지 않다. 요거 기억하시고 속도는 일정하지 않으나 발달에는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너무 있어서 아까도 PPT에서 보여줬듯이 이 순서가 그 아이가 요렇게 있으면 머리 부분이 먼저 이렇게 발달하고 점점 아래로 이렇게 발달해서 마지막에 발가락이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처음에 태어나자마자 다리 근육이 발달하지 않기 때문에 거두를 수가 없어요. 걷고 발가락을 움직이려면 생후 1년이 지나야 돼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심장이 먼저 발달하고 그 다음 팔목,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렇게 손가락이 발달하죠. 그래서 내가 이 아이를 피아노를 치게 하겠다. 손가락을 이렇게 움직여서 이 아이를 피아노를 치게 하겠다. 이렇게 하려면 좀 시간이 좀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뭐 3개월, 2개월 만에 나는 이 아이를 유명한 피아니스트 만들 거니까 연습시키겠어. 연습 안 돼. 그래서 이것이 거꾸로 손가락이 발달하고 거꾸로 이렇게 오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 인간이라고 볼 수 없어요. 인간이란 모든 사람은 똑같은 순서로 같은 순서로 발달해요. 순서가 역으로 가는 케이스는 없어요. 자, 그래서 발달에는 순서가 있다는 거. 이 순서 잘 기억해 놓으시고 이 발달의 원리는 중요하니까 이 5가지 잘 알아놓으세요. 자, 신생아 봅시다. 신생아 체중은요. 3.3에서 보통 3.5kg 정도 되죠. 그래서 보통 4kg가 넘으면 우량하고 보통 2kg 미만이 되면 인큐베이터에 들어있죠. 그래서 보통은 보통 3kg에서 3.5kg 요 정도로 정상 범위를 봐요. 신장은 51cm 그래서 굽은 다리로 이렇게 했을 때 50cm 정도 되기 때문에 되게 조금 크다고 볼 수 있죠. 호흡은 40에서 50회고요. 복식 호흡합니다. 배로 숨을 쉬어요. 흉식 아니야. 체온은 37.5도로서 어른보다 높아요. 그래서 뭐 36.5인데 어른은 얘네는 37.5라서 조금 더 더위 많이 타고요. 여름에 되면 좀 더 시원하게 해줄 필요가 있어요. 머리 크기는 아까도 말했듯이 대갈장군이라고 했죠. 신체 전체 4분의 1이에요. 얘는 그래서 머리가 차지하는 이 비율이 되게 높기 때문에 머리가 먼저 발달하기도 하지만 머리가 이제 대갈장군이죠. 머리가 커요. 그래서 아이들이 만약에 이 부분이 전체 4분의 1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낙상을 하거나 어디에서 뭐 떨어진다. 같은 말이죠. 떨어지면 어디부터 떨어지겠어요? 머리부터. 그러니까 머리가 먼저 다치겠죠. 그리고 머리가 먼저 발달하기 때문에 머리에 손상이 많이 간다는 거. 그래서 아이들 때는 이 머리를 항상 조심해야 되고 무겁고 이렇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자, 머리 크기 잘 4분의 1 정도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아이들이 처음에 태어나자마자 똥을 싸는데 이 똥이 되게 색깔이 특이해요. 색깔이 칠판색이에요. 칠판색. 칠판은 무슨 색이죠? 이거를 뭐라 하냐? 암록색.
근데 희한하게 냄새가 안 나. 냄새가 없어. 그래서 출산에 처음 따는 똥, 이걸 뭐라 하냐면 태변이라고 해요. 태변. 자, 그 다음에 두개골. 아까 PPT에서 머리에 구멍이 있다고 했죠. 이거를 숨구멍 또는 교과서에 따라서 숫구멍이라고 해요. 6개의 구멍이 있는데 다 남아있는 건 아니고 보통 태어나면 금방 다치고요. 정수리에 있는 거 하나만 오래 걸리죠. 수면 시간은 17에서 20시간 너무 부럽죠. 우리가 하루가 몇 시간이죠? 하루가 24시간인데 24시간 중에 17에서 20시간 잔다는 거 너무 좋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자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얘네는 24시간 중에 17시간에 20시간에 자는 이유는 다 뇌를 발달시키기 위해서요. 그런데 아기가 태어나면 부모는 아기가 너무 귀여워서 엄마랑 놀게 하고 싶고 아빠랑 놀게 하고 싶어서 애를 막 깨우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아이들은 17에서 20시간 충분히 자야 머리가 발달하기 때문에 이때 잘 재워야 되고요. 만약에 이때 잠을 방해하는 소음 또는 너무 더위 또는 모기 또는 애가 뭐 이렇게 습도가 높아서 짜증이 나게 해서 애가 막 잠을 깬다. 이렇지 않도록 수면 시간을 확보해 주는 거 되게 필요한 일이에요. 자, 신체 발달 봅시다. 신체 발달은 머리 둘레가 가슴 둘레보다 커요.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머리 둘레가 세상에 머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 머리가 아기의 가슴 둘레, 여기 둘레보다 머리 이 둘레가 더 크다는 얘기죠. 그만큼 약간 인형에 탈쓴 듯. 그래서 머리의 비중이 되게 크다는 거. 머리의 비중이 되게 커요. 그래서 머리 둘레가 가슴 둘레보다 크다. 그리고 만 1세가 되면 1살이 되면 크기가 같아진다는 특징이 있어요. 숨구멍, 아까 머리에 구멍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생후 14에서 18개월 정도로 가장 늦게 다치는 걸 이걸 뭐라 하냐면 대천문. 그 다음 태어나자마자 6에서 8주 안에 다치는 거 소천문이라고 해요. 다 수천문은 거의 기억 못하고요. 대천문은 정수리에 있는 아까 PPT에서 보여줬던 그 정 가운데 있는 그 큰 구멍, 이걸 대천문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여기 열려 있는 거라 뼈가 숨을 쉴 때 거기가 팔딱팔딱 뜨기도 하고 거기 부분이 되게 말랑말랑해요. 근데 이거가 사실은 그 급소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틈으로 누르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아이들이 뱃속에서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 있었잖아요. 이 뱃속에 있는 동안 아이들이 부풀거나 상처 입지 않았어요. 양수에 부풀 사실 10개월 있으면 팅팅 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건 아이들이 기름 코팅이 되어 있다고 했죠. 그 기름 코팅을 태지라고 합니다. 태지. 자, 그 다음 가슴, 얼굴, 손발에 누런 빛을 띠는 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황달이라고 하는데 어떤 황달이냐? 생리적 황달. 생리적 황달. 이 생리적 황달은 태어나면서부터 있다. 그래서 이걸 생리적 황달이라고 해요. 가슴, 얼굴, 손발에 누런 빛을 띠는데 이거는 간이 미숙해. 간 기능이 미숙해서 그래요. 그래서 생후 한 2, 3일경에 대해서 2, 3일경에 나타났다가 10에서 14일경 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데 이때 지나서 사라지지 않는 아이들은 아까 보여줬던 것처럼 어떤 이제 빛을 쬐어가지고 황달을 치료하는 그런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 미음번. 미음번은 생리적 체중이 감소돼요. 체중 감소. 체중이 줄어요. 왜 주냐면 생후 3, 4일 동안 약 4% 정도의 체중이 감소하는데 이거는 애들이 태변을 싸기도 하고 울어가지고 수분이 증발되기도 하고 뱃속에서는 엄마 탯줄로 영양을 쭉쭉쭉쭉 공급받았는데 여기서는 자기가 분유를 먹어야 되는데 빨거나 이런 게 미숙해가지고 아이들이 체중이 빠지는데 곧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체중이 감소되는 걸 생리적 체중 감소라고 해요. 그 다음에 아까 설명했듯이 태중에서 삼킨 양수가 배출되는 거, 암록색 냄새 없는 변, 이걸 뭐라고 했죠? 이걸 아까 태변이라고 했죠. 자, 그 다음 이 살아남기 위한 본능적 능력이라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뭘 할 거냐면 반사작용에 대해서 할 거예요. 반사. 이 반사는 우리에게도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냐면 눈이 있는데 눈에 갑자기 파래가 들어왔어.
또 눈에 갑자기 공이 날라왔어. 눈에 갑자기 무슨 날파리? 이렇게 조금 이렇게 먼지가 들어왔어. 그럼 순간적으로 어떻게 하죠? 뇌를 거치지 않고 순간적으로 눈을 감게 돼요.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눈을 감는 건 반사작용이에요. 또 무릎이 있어요. 무릎에다가 누가 이렇게 의사 그 망치로 무릎을 쳤어. 가격. 그 무릎이 어떻게 될까요? 발이 또는 다리가 위로 들리죠. 들림. 이거 아직 못 해본 사람 해보세요. 의사가 그렇다고 망치를 갖고 온다고 해서 집에 쓰는 쇠망치 아니라 의료용 망치 있어요. 그걸로 무릎을 탁 치면 다리가 위로 올라오죠. 이런 건 다 반사작용이에요. 뇌를 거치지 않아. 그냥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은 신생아는 너무 약하기 때문에 뇌까지 가다가 죽을 수도 있어. 그래 뇌를 거치지 않는 반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반사작용들은 신생아의 아주 유일한 특징이고 이거는 사라져요. 언제쯤 사라지냐면 생후 6개월이 되면 이런 그 반사작용들은 뇌로 넘어가요. 그래서 뇌가 관할하는 그런 그 운동 반응으로 바뀌죠. 그런데 6개월 전에는 이 대부분들은 다 반사작용으로 돼 있어서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신경계 이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반사작용 여러 개가 있는데 여러 개가 모두 다 돼야 되고 그 중에 하나라도 안 된다 그러면 이 아이는 신경 관련으로 이제 병원을 찾아야 되는 거죠. 한번 봅시다. 신생아는 살아남기 위한 본능적 능력이에요. 신경조지의 정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라서 이런 그 반사작용 되게 필요하다. 자, 쓰셔요. 특별한 상황에 나타나는 자동적인 행동. 특별한 상황에 나타나는 자동적인 행동. 언제 사라진다고요? 생후 6개월경 사라짐. 자, 반사운동에 한번 봅시다. 무의식적으로 손에 잡힌 거 꽉 져요. 꽉 쥐지 않고 엄마 손을 잡았는데 손이 이렇게 확 풀어져 있다더라. 그 다음에 애를 이렇게 손이 꽉 짚는 힘이 약하더라. 그럼 얘는 신경에 이상이 있는 아이예요. 그래서 병원을 찾으셔야 되죠. 이렇게 손에 잡힌 거 꽉 쥐는 거 이거를 파악 반사라고 해요. 그 다음 입에 다는 거 무엇인지 쭉쭉쭉 빠는 거 이거를 빨기 반사. 빨기 반사가 있으니까 우리 젖병도 우리가 이렇게 딱딱한 실리콘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빨기 반사. 이 빨기 반사의 힘이 얼마나 센지 사실은 아이들이 젖을 먹으면서 또는 젖병을 빨면서 땀을 쫄쫄 흘리죠. 그래서 굉장히 입에 닿는 거 빠는 힘이 성인에 못지않게 굉장히 강해요. 아까 PPT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아이들 건드리거나 자극적인 소리를 들려주거나 아니면 머리 위치를 확 내리면 팔을 벌렸다가 무엇을 껴안듯이 다시 오므리는 거 이걸 뭐라 하느냐 모로 반사라고 해요. 그 다음 밑에는 걷기 반사라고 있거든요. 걷기 반사. 이 걷기 반사는 발을 평면에 닿게 잠깐만 바로 세우면 걸음마 같은 동작을 한다. 동작을. 그 다음 탐지 반사. 아기의 한쪽 뺨이나 입을 건드리면
그쪽으로 머리를 돌린다. 한쪽 뺨이나 입을 건드리면 그쪽으로 머리를 돌려요. 발바닥을 자극하며 발가락 부채처럼 폈다가 오므리는 거. 이거를 바빈스키. 그래서 발가락을 되게 특이하게 해요. 그래서 발을 이렇게 발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만약에 뒷면이다 쳐요. 여기를 간질간질하면 발가락을 쭉 폈다가 얘 모두 발가락 하나씩 다 오므려. 이게 안쪽으로. 그래서 오므려서 사실은 이 바빈스키는 쉽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죠. 이렇게 바빈스키 발가락을 부채처럼 쫙 폈다가 다시 오므리는 거. 이런 반사작용이 있습니다. 자, 모유 수유는 다음 시간에 하고요. 사실 모유 이전까지 하면 되게 좋은데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첫 시간이라 좀 그럴까봐 모유 수유 전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에 이제 신생아 돌보기로 들어갈 건데 우리가 이제 보면은 아까도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발달을 공부하면서 신생아 그 다음 영아, 그 다음 유아, 아동, 그 다음 청소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집중하면서 요까지 아마 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 이게 끝나면 우리 의, 식, 주에 대해서 할 건데 주로 우리나라하고 이제 다른 나라 그러니까 비교해서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주로 발표를 시킬 거예요. 그래서 발표하셨어서 이제 이걸 또 과제틱에 남길 예정이니까 일단 발달 요기 부분 할 때 잘 듣고 신생아 영아 유아는 우리 청소년기 청소년기나 또 성인과 다른 특징이 있다는 거 기억하고 나머지 시간에도 열심히 해봅시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신생아 돌보기에서 모유 먹이기서부터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업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가서 영상 마저 보시고 그 다음에 스트림에 대해서 댓글 다는 거 잊지 마세요. 고생했어요. 안녕.